알면 알수록 좋다.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. 하이. 네?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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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범래입니다. 앤서입니다. 안내입니다.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이랑 별개로 이 후속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뉴욕 G 순환시대라는 에피소드 한번 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때 방송하면서 범래님이 파리 G 얘기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 재밌는 게 파리에서는 완전 반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. 쥐를 더 키우려고? 키운다까지는 아니어도 일명 쥐와 인간의 공동서식 연구를 위한 위원회가 중앙정부 지원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. 아, 저 기사 봤어요. 뉴스를 봤어요. 뉴스를. 그러니까 이게 골자 그런 거예요. 말 그대로 뭐 사람이랑 쥐가 함께 살아가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핵심이 쥐가 질병을 전파하는 거는 좀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쥐가 도시의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주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. 그래서 우리는 쥐와 인간이 공생하는 방안을 더 알아봐야 된다. 이게 골자인데요. 이 프랑스 안에서도 들어봐도 좀 그렇잖아요. 약간 의견이 분분하겠는디? 이런 느낌 들잖아요. 제가 뉴스 봤을 때는 동물보호단체에서 환영하고 파리 시민들이 비판했다. 뭐 이렇게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을 보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미관적으로 좋지도 않고 위생적으로도 좋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. 실제로 걔네들이 쓰레기를 먹고 아니고를 떠나서. 하수구에 돌아다니고 막 이럴 거니까. 그러다 보니까. 아무튼 연구가 좀 진척이 되면요. 제가 나중에 뉴욕이랑 파리 상황 반대 상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또 경제랑 관련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난번부터 물가 얘기하고 불황 얘기하고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한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잘 된다. 요즘 뭐가 뜬대. 뭐 반려동물 사업이 뜬대. 아니면 뭐 리셀 시장 장난 아니래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누가 더 어려운가? 누가 더 힘든가?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뭐가 얼마나 힘들다 하는 우는 소리 할 건 아니고요. 푼돈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시민들이 어떻게 각박한 세상에 대처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푼돈. 두 분 다 짠테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? 짠테크? 짠돌이 짠순이 테크? 그러니까 뭐 안 들어봤더라도 딱 이해가 가잖아요. 네. 뭐 짜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구나 이런 건데 이게 한 2, 3년 전에 투자 열풍이 불 때까지만 해도 티끌 모으면 티끌이야. 그냥 인생 한 방이지. 레버리지지. 이런 인식이 진짜 팽배해서 막 영끌족 생기고 뭐 투더문 외치면서 투자하고 막 이랬잖아요. 근데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가성비를 외치던 시대로 좀 돌아간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가장 많이들 하는 거는 앱테크죠. 앱테크. 혹시 하시는 거 있나요? 그거 말하는 거야? 돈 주는 어플? 약간 캐시워크 같은 돈 주는 어플 이야기이기도 하고, 예를 들어서, 금융 어플, 토스 같은 걸 통해서, 만보기를 켜놓고 걸으면, 걷는 만큼 포인트를 얻는다든지. 그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저는 체감으로는 토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. 아, 그걸로 그거 해요? 만보 그거? 만보기는 오늘 처음 들어가 봤고, 이거 말고, 함께 켜면은 포인트 받기라는 게 있거든요, 맞아요. 토스에. 맞아요. 그게 뭐야? 이거는 토스 어플을 활성화시켜 놓은 사람,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 말고 앱이 켜져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10원씩 주는 거야. 2당 10원씩. 그러니까 지금 앤서님이 우리한테 토스 키세요라고 하면 20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한이 없지는 않고 20명까지 10원을 줍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토스 켜는 성지 이런 것도 있어요. 무슨 시립미술관이었나? 어디 미술관 앞에 그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다 같이 서가지고 포켓몬고 하는 것처럼 남녀노소가 다 토스 키고 10원씩 받아가는 거예요. 토스를 키고 그거 어떻게 인식을 해요? 그 주변 사람들이 키고 있으면은 인식을 하나 봐요?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모르겠네. 그럼 내 주변에 뭐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이 토스를 켜면 내가 돈을 받는 거야? 맞아요. 서로 받는 거야? 서로 받는 네. 그러니까 해보자 지금.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게 막 찾아다니지는 않거든요. 토스 뭐 킨 사람 있나 없나 항상 들어가 보진 않고 집에 있다 보면은 우리 윗집, 옆집, 뒷집 항시 켜두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한 30원에서 40원 정도는 벌고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모아서 거의 2,000원 모았어요, 지금. 내가 모으려고 모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요새 좀 많이 하는 게 좀 체감이 들고 내 주변에서도. 나만 몰랐네. 그리고 만보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1,000걸음 걸으면 10원, 5,000걸음 걸으면 10원 더 주고 만보까지 걸으면은 20원 주는 이런 것도 많이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
왜 안 했나 싶었어요. 나 맨날 맘먹었는데. 그래서 또 이런 거 외에도 아까 얘기한 뭐 앱테크 선두주자 중에는 몇 년 전부터들 많이 하시는 캐시워크 있죠. 이것도 들어가면은 만보기 형식으로 포인트 얻기도 하고 뭐 퀴즈 같은 게 있대요. 그래서 퀴즈를 맞추면은 그게 광고성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돈을 주는 이런 거 있죠. 저 옛날에는 그런 어플 유행했었는데 그냥 켜서 그 광고 보면 어플 맞아. 쓰면 슬라이드에서 캐시 열면 슬라이드. 광고 그거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또 짭짤했던 것 같아요. 새로 진입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차라리 그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멤버십. 네이버 플러스인가? 네이버 플러스 플러스? 맞아요. 네이버 플러스. 그게 더 돈 잘 모입니다. 근데 이게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냥 푼돈이라도 소중하니까 잠깐이라도 신경 써서 하게 되는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앱 체류 시간 늘리고 방문자 수 늘리면은 광고판 하나 만드는 거죠. 광고 수익이 더 클 거예요. 아마. 훨씬 크죠. 굉장히 최소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고 아까 말한 그 함께 켜기도요. 들어가면은 뭐 팝업 스토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. 아 맞아요. 그 팝업 스토어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이 광고하는 게 딱 뜨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앱테크 말고도 또 이슈가 됐었던 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만들어지는 일명 거지방. 저 이거 알아요. 뉴스로 봤어. 들어보셨죠? 거지방. 이 거지방이라는 게 뭐 누군가 소비하고 싶은 것 또는 이미 소비한 거를 채팅방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낭비다 아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누가 버스비 1,250원 이렇게 올렸는데 2다리가 있는데 굳이 낭비다. 근데 이게 쓴 거를 올린 걸걸. 쓴 걸걸요? 쓴 걸 올리는 거지방도 있고 자기가 이제 이거를 사는 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. 뭐 이런 거지방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쓴 거 올리는 방들이 이제 재밌는 짤들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저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. 맞아요. 이 거지방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너무 각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막상 하는 20대들 사이에서는 절약 목적도 있긴 하지만 좀 그냥 웃프게 자기 처지를 승화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좀 웃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무지출 챌린지라고 있었잖아요. 지금도 많이 있죠.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무지출을 달성했는지 며칠이나 그런 거를 이제 달성한 거를 공유하는 챌린지가 유행을 했었는데 뭐 금시초문인가요? 아니 얼마나 무지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지출도 없었던 날이 며칠인지. 7일 중에 며칠인지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거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의 일환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거지방 왜 이름이 좀 그런가? 그냥 이름이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요즘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거지방을 만들어서 맞잖아. 이거 진짜 어려워서 만든 방 아니야?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거지라는 단어랑은 부합하지는 않죠. 사놓고 거지냐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. 어쨌든 약간 뭐랄까 비유를 한 건데 아니야 거지방 맞아요 거기.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유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절약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약간 공유하면서 좀 재미있게 승화시키는 것도 있잖아요. 너무 이제 심각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. 맞아요. 뭐 출근할 때 버스 1,200원 탔습니다. 그러면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걸어가세요. 이런 거잖아 사실. 그치 그런 거지. 또 근데 이게 한국만 이런 건 또 아니고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낙관적이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그 캐시 스토핑이라고 합니다. 우리말로 하면은 현금 쟁이기? 아니면 뭐 현금 분류해서 관리하기? 뭐 이런 건데 미국 지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. 이 캐시 스토핑이 뭐냐면 바인더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용도에 따라서 한 달치 현금을 넣어놔요. 그러니까 뭐 나는 식비에 한 달에 이번 달엔 이만큼 쓸 거야. 미용 비용은 이렇게 쓸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현금만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거죠. 뭔 말인지 알겠죠? 통장 쪼개기예요. 맞아요.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성인들이 하고 있는.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요즘 세대가 증조 할머니랑 할아버지 세대가 사용하는 돈 관리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.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저도 미국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저축 문화가 잘 없어요. 뭐 근데 그게 저축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안 하는 거냐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처럼 너 얼마 모았어?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영어로 캐시 스토핑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. 관련해가지고 뭐 달이나 주마다 어떻게 자기가 현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올리는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감이 올 것 같고, 뭐 우리 생각으로는 요즘 세대 가계부 어플 같은 걸로 지출 한도 정해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, 이 캐시 스토핑이라는 게 골자가 일단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거. 온라인 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거. 중요하죠.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과소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. 그치. 요즘은 특히 막 그냥 광고에 하나 떴는데 마음에 들어. 들어가서 결제하면 간편 비밀번호 치면 끝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소비 자체를 좀 막는 거죠, 사전에. 최대한 눈에 보이는 통제할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온라인 쇼핑 막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실제로 97년도에서 2005년도에 태어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%가 지난해보다 현금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답을 했고요. 그 중에서도 23%는 카드 안 쓴다고 답을 했대요. 아예 현금만 사용한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금 바인더 또는 현금 생활 챌린지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 치면은 또 많이 나옵니다. 약간 나만 몰랐나 싶었어.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현금이 진짜 종말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현금 사용이 거의 부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한켠에서는 좀 디지털 폐지 줍기라고 하죠. 그래서 100원, 200원이라도 더 모으려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더 아깝다.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건전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좀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뭐 이제 개개인이 그런 행동에 들어가는 이유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약간 돌고 도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또 코로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도 막 가성비 있는 걸 찾아야 된다. 맞아요.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끼려고 했었는데 이게 순환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이게 가성비가 그 당시 유행어로 시작된 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무슨 국어사전에 뭔가 100년 전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. 약간 신박하다 이것처럼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요새 알뜰하게 지출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브리핑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